인천 쪽에 큰 얘기가 인천발 KTX죠. 그것 때문에 지금 인천 남부 지역은 집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만 계속 연기되고 있죠. 인천발 KTX. 그래서 인천발 KTX가 출발하다가 화성 어천역에서 갈라져가지고 경부 고속선을 타게 되는데 그 갈라지는 지점인 수인 분당선의 조그만 역인데 앞으로 중요해질 거예요. 예, 그럼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경기도 서부 지역은 요즘 공사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 지역은 전체적으로 뻘밭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연약 지반이에요. 그러니까 연약 지반이 나랑 무슨 뭔 관계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당장 수도권 전철 7호선 청라 연장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스타필드 들어가는 그쪽이 지반 침하가 일어나는 바람에 27년 개통 예정이었던 게 29년까지 갔어요. 영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흥 정왕동 이쪽도 꽤 말이 많이 나왔던 것이죠. 거북섬 입구한 그쪽.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는 거고, 고향 같은 경우도 제가 지도 하나를 이 책에 실은 지도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1925년 을충년 대홍수 때 물에 잠긴 데하고 안 잠긴 데를 표현한 지도예요. 그리고 노란 선이 경의선입니다. 보시면 경의선의 동쪽 구고양, 구일산 쪽은 물에 안 잠겼어요, 거의. 근데 서쪽에 지금 신도시권 한 데는 다 잠겼습니다. 이 구조는 제가 강남 얘기할 때도 드렸잖아요.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이런 지도를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제가 아마 이번 책은 답사책이긴 한데,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동산이나 임장관념으로 보실 때 뭘 보면 되냐 하면은, 이런 지도가 있는데, 여기 보면 색깔이 진한 데가 물에 잠겼던 데예요. 안 잠긴 데고. 근데 이게 드러난 게 1990년에 일산 신도시 건설하다 말고, 그때 홍수가 크게 나가지고 신도시가 잠겼습니다. 일산 제방이 무너져서. 그때도 이 지도대로 잠겼어요. 그럼 이후에 획기적인 전환이 있었냐? 아니죠. 일산 지역 지반 침하 많이 나죠. 마두역도 지반 침하 있었고, 요즘 YCD 주변으로 싱크홀 계속 나고 있고, 그 열팔부 터져가지고 구두 닦기 할아버지 돌아가시기도 했고, 심각합니다. 뭐 공사들을 잘 하시겠습니다만, 결국 내 재산 책임지는 건 아니까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계속 정보를 모으셔가지고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늘 드려요. 이 책에 실린 지도가 좀 작기 때문에 이 지도 한번 크게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철도가 그렇습니다. 언덕이 있고 평지가 있을 때 그 사이를 달려요. 그게 100년 전 철도 놀 때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철도 라인을 보고 있으면은 여기는 고지대니까 물에 안 잠기는구나. 지반도 튼튼하구나. 이쪽은 평지인데 연약 지반이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로. 영등포도 그래요. 신길 쪽은 언덕이고 역 앞은 평지예요. 저습지고. 여기도 그렇죠. 지금 보면 백석이니 마두니 주엽이니 대환이 다 물 잠겼어요. 그때. 근데 9.13 산황이라든지 뭐 원흥이라든지 여기는 안 잠겼습니다. 이런 지도가 100년 전 지도가 오히려 민원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만들었기 때문에 더 정확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리고 시와호일 때도 연락지반 문제가 좀 있죠. 당연하게 받아왔던 데를 메꾼 거니까.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왼쪽은 안산 서해선 원시역이고 오른쪽은 신안산선과 서해선이 같이 쓰게 될 서화선 남양역입니다. 여기에 신안산선 차량기지가 만들어져요. 이게 완공돼야지 시흥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몇십 분 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계속 안 되고 있어요. 그 제 앞에 보이는 요게 철도가 지나갈 수 있는 교량입니다. 지난 2월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한참 교량 공사 중이고 이게 완공이 돼야지 뭐가 돼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너머 오른쪽에 보이는 게 테마파크 예정진 거고 신세계 쪽에서 하죠. 그 너머가 송산 그린시티라고 불리는 지역이죠. 여기서 유일하게 지금 공사가 끝난 새솔동이라는 지역입니다. 교통적으로 좀 고립돼 있죠. 대중교통으로는. 이쪽은 답사를 이제 겨울에 했는데 냄새가 나더라고요. 시와호 냄새 유명하죠. 이거 시와호가 실패하는 바람에 새만금 사업도 실패한 거잖아요. 이 물도 오염돼 버리고 냄새 나서 농업용소로도 못 쓰고 테마파크 만들고 하도록 조심해야 될 겁니다. 냄새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철도 지금 보시면 사진이 교량 지나서 관측지를 관통해 가지고 철도 기지에 들어가는 건데 여기도 이제 완전히 뭐 뻘 지형이라서 철도가 지나다니고 할 때 기반 공사를 잘해야 될 텐데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장의 답사 입장으로는. 지반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에요. 대단히 여러분에 가깝게 있는 얘기입니다. 경기 서부 지역의 전체적인 토지 문제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천 쪽에 큰 얘기가 인천발 KTX죠. 그것 때문에 지금 인천 남부 지역은 집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만 계속 연기되고 있죠. 인천발 KTX. 최근에 그래서 인천발 KTX가 출발하다가 화성 어천역에서 갈라져가지고 경부 고속선을 타게 되는데
그 갈라지는 지점인 어천에 가봤습니다. 화성 어천역이라고 지금 수인 분당선의 조그만 역인데 지금 꽤 앞으로 중요해질 거예요. 근데 역세권 개발을 한다고 해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3파전인데 하나는 읽어볼게요. KTX 철도 사업 공공주택지구 중복 승인 LH는 제주도 좋다. 이것이 가능한가? 어천 반대위원회 하나는 건설 주최 측. 제가 찍으니까 와가지고 뭐 찍으냐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반응이 온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 없는 데는 이렇게 찍든 말든 관심 없어요. 근데 나오니까 당장 와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여기 영상 찍어 올렸는데 제 개인 유튜브에 그래서 제가 그거 찍고 있는데 어쩌라고 하고 말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찍을 권리가 있거든요. 이건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감시해야 할 의무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답사하시다가 뭘 하더라도 쫄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 걸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보상금 증액. 그 있잖아요. 그 컨테이너들 와 있더라고요. 사진 찍으니까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젊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 이런 분위기일 때는 이게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이게 지금 보상 문제로. 반대도 있고 보상 증액도 있고 공공 수용도 싫고 뭐 이런 게 지금 인천발 KTX 주변 상황. 그리고 이제 교외선 하면은 고양부터 의정부까지 만들어진 철도죠. 이것도 오래 개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저런 공사가 좀 지연될 거예요. 오래 개통 쉽지 않을 거고 되더라도 이게 편도 운행이거든요. 제가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송추역 주변의 철도입니다. 딱 단선이에요. 이게 두 개가 있어야지 왕복을 하는데 하나면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당연하게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루 20회를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편도 10회인 거죠. 1시간 한 대. 근데 마침 여기에 이번 달부터 3,800번이 개통했습니다. 고양부터 의정부 북부 정차까지. 이거는 거의 25분에 한 대 다녀요. 누가 이기겠느냐인 거죠. 너무 이런 개발 호재에 일희일비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경기 북부에서의 작은 GTX 개발 호재 같은 건데 교외선이. 또 하나는 이제 위례신사선입니다. 그 말도 많고 살도 많은. 그러니까 기사가 있습니다. 전철 언제 뚫리나요? 제2 위례신사선 수두룩하다 하면서 그 업체 하나가 포기했잖아요. 이 시공을. 계속 늦춰질 것 같고 그래서 공사비 인상 지연으로 인상 갈등으로 GS건설 컨소시엄 사업 포기. 이게 지금 아파트만 문제가 아닌 거죠. PF 문제 같은 거는. 그리고 보면 이제 올림픽 휴밀리타운에 찍은 건데 이 위례신사선 노선 가지고 또 싸워요. GTX C 가지고 음마아파트가 계속 반대하잖아요. 집안치만 한다고.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아파트 좁은 길보다 위신선은 넓은 송파대로로 돌려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싸움 들어가면은 패밀리타운도 지금 재건축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늦춰지고 철도공사도 늦춰지고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입니다. 과연 위례신도시란 무엇인가? 저는 언론사의 영상을 봤어요. 남위례역에 있는 공실에 보면서 이게 전부 공실, 서울 맞아라고 타이틀을 달렸어요. 서브 타이틀. 근데 남위례역은 성남입니다. 서울이 아닙니다. 위치를 보여드리는데 남위례역 원래 우남역이 될 뻔했던 곳이고 여기는 성남구역이 위례신도시예요. 근데 그 경제 채널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서울인지 하남인지 성남인지. 어떤 분이 옛날에 트위터, 지금 X죠. 예전에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참 감탄해가지고 캡처해가지고 현재 보관 중인데 위례신도시는 서울임. 아무튼 서울임. 이런 걸 적어놨더라고요. 최근 총선 때에도 그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하남, 성남 지역을 전부 서울에 편입시켜달라고 또 정치 공약 만들어달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 사람들은 서울로 가고 싶은 겁니다. 이게 위례신사선인 건데 너무 기대가 크다 보니까 이게 막히고 트램도 내고 막히고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 위례신도시 지금은 좋은데 이기 신도시라든지 지금 만든 신도시들이 교통보다 신도시 먼저 만드는 바람에 참 힘들어요. 좀 정책 좀 잘 만들지.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거 어디냐면은 삼각형입니다. 화성, 천안, 당진이 있고 중간에 평택, 아산이 있는 삼각형. 이 삼각형이 2050년대까지 한국의 먹거리를 만들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충남에서 돈 받고 한 거 아닙니다. 광고 찍었지만 광고는 이 책 주장을 하고 나니까 연락 온 거고 좀 원래부터 답사하면서 이런 데가 신천지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와일드 웨스트. 그 스타트는 화성 서부와 평택 서부를 답사하면서부터였어요. 이렇게 좋은 땅들이 있는데 여기가 경부선 철도 같은 게 동쪽에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만 동산이니 지자가 만들어지면서 이 넓은 땅이 놀고 있구나. 근데 여기에 아산만고 국가산업단지 만들어지고 서해안 고속도로 뚫리면서 가능성이 생기고 있구나라는 걸 관찰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럼 몇 개 보여드릴게요. 어떤 언론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사 제목은 미분양 무덤 위의 신도시 평택에 가봤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평택 지제 역사권을 새로 만들기로 했거든요. 지난해 고덕 신도시가 있고 철도 넘어 지제 신도시가 있고 그 아래에 미니 신도시를 만들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평택 신이랑 연결이 돼요. 근데 미분양 많은데 왜 또 만드냐라고 비판을 하면서 얘기한 데가 화양이라는 데입니다.
당연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는 안중에 있는 건데 서평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그려봤어요. 직선거리로 화양하고 지제하고 13.8km예요. 자전거로 51분 걸리고 도보로 3시간 반 걸리고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천구에 미분양이 많다고 강남구에 아파트 지으면 안 되는 겁니까? 그 수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중앙에 있는 언론들이나 정치 행정가들이, 시민들이 정말로 모른다 이쪽 상황을. 그냥 평택 뭐 이렇게 화성 용인 하고 마는 거예요. 한 번이라 가보면 이런 말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아까 남일의 서울인데 왜 이러냐 정도는 양반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또 기가 막혔던 게 이 책에 실었는데, 같은 시골인데 당신은 원룸까지 꽉 차고 반월공단은 텅. 안 사는 시골 취급하더라고요. 인구 70만 도시를 시골 취급하는데 이거 좀 너무하더라고요. 하기는 한국일보가 사대문을 떠나서 지금 남대문 갔잖아요. 반발이 그렇게 심했대요. 사대문 떠나면 안 된다고. 근데 이번에 대통령이 오면서 이제 대통령이 온 용산에 사고를 새로 짓는다고 오히려 선구주자가 됐죠. 중앙에서 정책 만드는 사람들이 시각이 딱 거기 갇혀 있다 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바깥에서 변화 같은 게. 근데 정치 행정은 모르지만 경제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다. 그리고 새로운 권역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는 게 제 답사 결과인 거죠. 그 결과 생각하는 게 이제 사람들이 놓치고 이렇게 잘 모르다 보니까 놓치는 것들이 최근 지산 열풍이었습니다. 이거 지삼 센터인데 이거 아파트형 공장이죠. 근데 그 말 싫어가지고 공장 싫어가지고 지산 하는데, 어떤 분이 평택 삼성전자 주변에 지산 취재한 게 있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지산 114라는 지역의 대표분이신데, 영통, 기흥, 평택, 동산까지 모두 삼성 마케팅을 했지만 평택시의 단지들은 입주율이 20, 30%다. 실제로 이 근처에 삼성 관계회사나 협력업체가 들어온 사례는 많지 않다.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속은 겁니다. 가보면 뭐 대중교통도 나쁠 뿐더러 도로도 나쁘고 자차로도 누가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몇 년 전에 정책이 잘못돼가지고 1가구 1주택 하면서 투자를 못하니까 양대 문제였죠. 지산 터졌고 생수 터졌죠. 새로운 숙박시설. 그거를 집이라고 홍보해버리는 바람에 등기 안 된다는 걸 나중에 알고는 지금 대량으로 난리 났죠. 몇십만 명이 이거 등기하게 해달라고. 사실 편법을 해달라는, 불법을 합법해달라는 건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불법, 지금 전세 사기도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게 지난 몇 년간의 부동산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좀 한 번이라도 어느 지역을 볼 때 그 대표 지역 한 군데 가보고는 다 안다 말하지 말고 한 번이라도 일부러라도 딴 데 가보라. 그 지역의 다른 중심들. 화성기 같은 경우는 동탄 말고 시청에 있는 남양읍, 그리고 제약단지들 많이 모여있는, 투자 많이 하시는 향남읍이 3대 중심인 거고, 평택 같은 경우는 송탄하고 요즘에 브레인시티 만들어지고 있는 이제 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미래의 또 땅 하나고, 그리고 하나가 지제고 평택 시청에 있는 데고, 그리고 안중이에요. 요 중심 다 한번 가보시고 하면 그림이 잡히는 거고, 지금 제2서해안고속도로라든지 서해선이 얘기되고 있는 건 서부 지역인 겁니다. 남양, 향남, 안중, 그리고 이게 아산에 있는 인주의 현대모터스밸리, 그리고 당진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송서까지 가게 되는 서해선 라인인 거죠. 이쪽이 저는 미래 삼각형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 서해선에서 갈라져 나가가지고 당진 현대제철이라든지 한국의 3대 석유화학단지인 서산의 대산단지, 여기다가 이어지는 교통망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쪽은 부동산도 들썩해요.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대서울권이. 이 지역 보다 보면 사진 몇 개를 보여드리는데, 이게 당진시 성문면이고 옛날에 새마을운동으로 유명했던 데입니다. 이 주변이 다 염전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뒤에 공장 하나가 보이죠. 이게 대한전선이라고 공장입니다. 당진시 신평면이라는 데인데, 시장이 있는데 그 뒤에 아파트 단지가 뜬금없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지금 당진의 풍경입니다. 뜬금없이 아파트 단지들이 생겨요. 이게 뭐냐면 아산 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 부곡지구, 현대제철, 그리고 각종 공장에 일하는 분들 생기고 있는 거예요. 정말 와일드 웨스트, 서부시대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한국 대서울권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강남 집값도 추월할 거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새로운 기회들이 열리고 있는 거다. 다 싫고 강남 어디 오를 거냐만 말해달라는 거는 60년대 70년대 영동개발될 때 강남 필요 없고 강북이 어디 좋습니까만 하고 있는 거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좀 눈을 돌려서 넓게 보시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요즘에 충남과 경기도가 함께 사업을 많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남이 만든 전기를 경기도가 쓰고 있는 식으로. 그래서 최근에 아산만권 베이밸리 사업이라고 해서 한 20가지, 몇 가지 과제를 만들었는데, 핵심은 반도체하고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아산 인주의 현대모터스밸리. 그러다 보니까 역을 만들고 있는 거고, 이거는 핵심이 뭐냐면
요 아산만권 베이밸리, 요즘 베이밸리라 부르는데 아산만이 베이인 거죠. 이게 이제 이런저런 계획이 있고 저도 이제 도청 측에서 다 홍보해달라고 했는데 뭐 수소 산업이니 뭐 수산업이 다 하고 있잖아요. 뭐 우산도 그렇고. 전 그거보다는 지금 땅이 하나 큰 게 생겨요 여기. 송환 종축장이라고 소나 돼지의 종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모든 질병이 들어와도 바람에 따라 안 들어오도록 되게 넓은 땅을 확보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방에 내려가면서 평택하고 천안 사이가 그 정말 좋은 땅이 있어요. 거기가 그동안 비어 있었거든요. 개발을 못 해가지고 거기가 생겨요. 공공용지가. 이게 핵심입니다. 평택과 천안이 연담화가 될 거예요 이번에. 거기 바로 옆에는 아산 테크노밸리가 있고 한덩어리가 된다. 아까 말씀드린 삼각형의 중간 지점입니다. 그리고 화성과 평택의 서부 지역이 열리고 있고 제2서해안 고속도로나 서해선 통해서 그리고 반도체는 점점 내려오고 있고 그래서 다 만나고 있는 거죠.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있는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지만 당진 현대제철하고 서산 대산공단까지 이 지역들은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이거 보시는 분들이 아파트만 관심 있는 분들은 아니실 거라서 두루두루 보실 때는 한 번 정도 당진 현대제철 한번 가보시면은 생각이 달라집니다. 아, 한국이 이렇구나. 그리고 이게 왜 김섭 박사가 대서울권을 요즘에 충남까지 얘기하고 있는가? 왜 요즘 유튜브 보면 맨날 저기 서울 안 다니고 서울 얘기만 난 잘하는데 이름을 못 들어본 데 얘기를 하고 있는가? 가보시면 압니다. 이게 문헌학의 정신입니다. 백날 말려도 소용없어요. 실물을 봐야지 납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결국 그런 존재입니다. 공자가 그랬잖아요. 무징불신이라고. 백성은 증거가 없으면 안 믿는다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동남권 얘기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소권이나 중부권은 큰 이벤트는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동남권에 이벤트 하나가 큰 게 생겼죠. 저 달빛 내륙철도는 빼겠습니다. 그거는 이 88 고속도로가 지금도 비어 있잖아요. 그 비어 있는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아마 완성되면은 비싼 수준일 거예요. 정치적 의미가 큰 거지. 그게 경제적으로 큰 효과를 발휘해 가지고 뭐 광주와 대구 간에 뭐 끈끈한 경제 공동체를 만든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걸로 예상합니다. 동남권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부천 마산 복선 전철인데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이 지역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부전부터 가야, 사상, 김해공항, 장유, 신월, 창원, 마산까지 이렇게 철도가 있어요. 이건 이제 연말 개통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지하철이 아닙니다. 일반 열차가 다녀요. 이걸 어떻게든지 지하철 개념으로 전철 개념으로 다니게 하려고 했는데 그럼 부산이나 경남이 돈 더 내야 되는데 안 내셨습니다. 저기 서울은 다 국비라 주고 왜 우리는 지방비 내라고 하는 게 불만이신데 같은 경우에 대구 같은 경우는 무조건 돈 투자해가지고 깝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게 중요하지. 지금 돈이 문제냐고. 근데 여기는 결국은 아마 전철 다닐 것 같은데 그럼 또 공사 새로 해야 돼요. 일부 지역. 그럴 바에 처음부터 세금 좀 내시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튼 여기서 문제가 요 사상 김해공항 사이가 이걸 바다였던 데를 낙동강 삼각주를 지금 재하로 뚫다 보니까 바닷물이 들어왔어요. 이게 지금 바닷물 들어왔던 데죠. 몇 년째 이거 메꾼다고 공사가 안 돼서 하다가 드디어 공사가 됩니다. 이게 완공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가 지금 주목 관측 포인트예요. 이 별명이 내년 철도였습니다. 맨날 내년 개통이래요. 드디어 이제 개통을 하는 것인가. 그래서 30분 간격으로 운행할 겁니다. 지금 부산 울산 간에 동해선 철도도 전철도 30분 간격이고 이 정도 간격인 거예요. 좀 아쉽죠. 하지만 이쪽이 저녁에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길이 너무너무 막힙니다. 부산 신항 쪽에서 부산 가는 길이. 그래서 이것만이라도 생기면은 숨통 트일 겁니다. 떡밥은 계속 던져집니다. 계속 이제 기사들 단독 보도로 전동차 투입 검토. 맨날 검토만 한대요. 검토 뭐 말로만 검토해가지고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문제는 세금인 거죠. 아무튼 이게 만들어지면서 김해는 원래 중심이 북쪽이었습니다. 저 김수로 왕릉이과인데 근데 남쪽으로 완전히 옮겨올 거예요. 창원과 김해와 부산이 만나는 부산 신항 쪽 이쪽이 커질 거고 뭐 장유 지역은 워낙 유명한 신도시 지역인데 경상도에서 양산 물군과 함께 양대 축 같은 데죠. 더 커질 거다. 그리고 이제 또 주목할 만한 게 창원입니다. 옛날 창원, 마산, 진해가 있다가 통합 창원이 된 건데 예전 창원 지역하고 예전 마산 지역의 편차가 더 커질 거예요. 제가 지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56년에 만들어진 지도인데 마산은 완전히 도시화 되어 있고 창원은 한적한 농촌이에요. 보시면. 이게 판도가 뒤집어지고 있는 거죠. 현재. 그리고 최근에 여기 군부대 하나 가셨는데 빠지면서 스타필드가 들어올 예정인 거죠. 이게 군부대 빠진 지역에 창원 스타필드가 들어옵니다. 스타필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스타필드가 들어오면 뜨는 게 아니라 뜰만 한데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수원 서부 지역에 그랬고 하남이 그랬고 그러니까 여기도 이게 바라보고 들어오는 거죠. 여기는 뜨는 곳이구나라고. 점점 창원과 마산의 결이 벌어질 거고 그런 거 보여주는 게 이번에 마산 롯데점 폐점인 거죠.
그 경쟁사였던 신세계 측도 충격이 큰 것 같더라고요. 이걸 정치권에서는 뭐 롯데에 벌금을 물리게 된다. 그 고용을 뭐 이게 흔들었으므로 하는데 민간 업체가 힘들어서 폐업시키면은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지 정치권이 오히려 협박을 하고 있어요. 정치나 행정이 경제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발목을 붙잡고 해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마산 롯데전 패점을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창원과 마산 간의 우위가 점점 뒤집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이번에 부천 마산이 개통하면서 또 어떻게 바뀔지 창원 인구가 현재 100만 가지 넘은 상태인데 아마 올해 내년 사이에 90만 떨어질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개통되고 나서 부산의 높은 집값을 견디지 못하고 창원으로 들어올 것인가 아니면 오다 말고 김해에 머물 것인가 또는 창원인가 부산을 빠져나갈 것인가 꽤 관전 포인트라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게 동해선 전철이 개통한 울산 부산 간에 부산이 요즘에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다고 우는 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울산 인구는 부산이 빨아들이고 있어요. 울산이 한동안 고민이었거든요. 유출이 많이 돼가지고 요즘에 약간 잠잠해졌다고 합니다만 이쪽도 보면 태화강 부정간이 30분 간격이에요. 지금 10시 7분, 34분, 11시도 있죠. 이거 보고 수많은 인구가 빠져나갔습니다. 마찬가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창원 김해 인구가 이동할 수도 있죠. 이 정도가 지금 동남권에서 주목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은 한동안 속도전이다가 엑스포가 실패하면서 부산 북한 개발, 구도심 개발이 좌절됐고 가덕도 신공항 개발도 상당히 늦춰질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친구가 당장 최근 뉴스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부지 공사 또 유찰, 계속 유찰되고 있어요. 제 느낌에는 부산시도 포함해서 국토건설부도 약간의 좀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고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잘 아시겠지만 정말 난공사가 될 거거든요. 세계 토목사상 예를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러다 보니까 이 엑스포 같은 게 있어야지 움직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당장 그 엑스포 떨어진 직후에 나온 기사에서 뭐라 나오냐면 엑스포 유치 실패, 부산 대규모 사회 인프라 확충 어떻게 되나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북한 개발, 신공항 건설 등 각종 인프라 확충에 차질이 우려된다. 부산시는 유치 과정에서 신공항 조기 건설, 도시 인지도 향상 등의 성과를 얻어낸 만큼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지만 인지도가 향상되는지 모르겠고요. 솔직히. 지속적인 사회 인프라 확충을 위해선 신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나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대로 점점 늦춰지고 있고 토지 보상 문제도 쉽지 않을 거고 저는 뭐 부산 분들께 욕먹을 각오로 말씀드리면 아마도 순수하게 토건적 차원에서 난공사가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도 가덕도 아마 하긴 할 겁니다. 마치 인천과 김포처럼 가덕도와 김해 투트랙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합니다. 아마 김해를 버리지 못할 거예요. 김해 자체도 명지 신도시가 그렇듯이 꽤 연락지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부산의 맨하탄으로 만든다는 계획보다는 이렇게 그 정도 가는 게 아마 현실적인 타협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예상을 합니다. 이 정도로 총선이 끝난 뒤에 전국의 상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 앞에 내용은 이 책 보시면 되실 거고 아마 한 반년, 1년 뒤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이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는 청주가 주목됩니다. 지금 현재 비수도권 지역에서 인구 100만 도시가 창원인데 꺾일 것 같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다시 후보가 등장한 게 청주죠. 지금 10년간 청주의 인구 추이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제 청원군과 통합한 다음에 83만 갔고요. 현재 85만까지 가 있는 상태입니다. 85, 6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청주는 서북부 지역에 반도체도 있고 오송에 생명화학도 있고 오창에 2차 전지도 있고 해가지고 꽤 성장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충주 말고 저기 음성 진천 같이 충북의 북부 지역이 수도권 내륙선 같은 철도를 통해서 경기도에 흡수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경기도에 거주할 수도 있고 직장인들이 출퇴근할 수도 있어요. 이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아마 몇 년 사이에 비수도권에서 100만 원 찍을 수 있는 후보를 뽑자고 하면 청주일 수 있어서 가능합니다만 지금 지난 거의 10년간 정체 상태라 85만에서 지켜봐야 된다 하나가 있고 청주분들이 자꾸 이제 모든 철도 계획을 얘기할 때 청주 도심 구간 지하철을 넣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게 대전, 세종, 청주 광역철도 이게 충청권 광역철도랑 이게 따로 있고 딴 건데 이게 지금 청주 지하, 도심 지하를 해달라는 것 때문에 약간 늦춰지고 있는 게 있고 게다가 또 청주 2호선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청주공항 신탄진 철도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하를 도심을 관통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뭐 감히 말씀드리자면은 청주 도심 지하 관통을 주장하시면은 아마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 당장 이건 이제 전남 서부 서권인 광주랑 이어진 얘기입니다. 대전 지하철 2호선도 늦춰지고 있는 중이고 트램으로 한다고 해서 지금 난리예요. 광주 지하철 2호선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1호선은 있는데 워낙에 핵심 지역을 비껴나는 바람에 원성이 잦아있죠. 그래서 2호선은 개발 지역을 전부 다 둘러가는 방식으로 순환으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1구간이 남쪽, 2구간이 북쪽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강기정 시장이 발언한 게 이 구간을 포기할 것 같다는 얘기예요. 어렵습니다. 지하철. 광주나 대전같이 150만 도시도 그래요. 근데 청주가 85만 도시가 두 개나 지하철을 뚫는다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전 지금이라도 청주 충북 분들이 현실적으로 고가로 뚫든지 지금 오송역을 이렇게 호남선 분기역으로 만든 다음에 사실 청주 사람들이 이용자 안 하거든요. 여전히 버스 이용하고 있지. 차라리 청주역을 더 키우고 여기 시내 교통 접근망을 키우는 게 맞지 않겠는가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대도시 사람들이 자꾸 지하화에 목을 걸다 보니까 많은 국가 전체 균형 발전에 어긋나는 것뿐 아니라 본인 지역 도시 개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근데 이런 열망들이 전국에 있다 보니까 지난 총선 때 지하화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4부에 걸친 지난 출연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3분기 고래동 공부 강의 모집 중이거든요. 네,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 치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7, 8, 9월 고래동 공부 3개월 동안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네, 심정석 소장님 보너스 강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걸 다루거든요. 물론 코인도 강의하죠. 저는 이번에 코인 강의 해외거래소 사용법 위주로 강의할 건데 2번 합니다. 네, 7월, 9월 2번 코인 거래소 쪽 할 거고요. 팽도리님은 이분은 치과의사 분이신데 25억 비트코인으로만 25억 벌고 다른 또 알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셔서 원래 치과의사신데 졸업을 하셨어요. 네, 파이어족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많다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었어가지고 같이 코인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요즘에 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서울 부동산 다시 올라간다고 뭐 좀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많고 부동산 공부도 네, 같이 하고요.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은 자기개발 쪽 아웃풋 독서 자기개발된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 있고요. 심정섭 소장님은 학군 강의하거든요. 학군과 부동산, 자녀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려주실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 자녀 교육. 진짜 정말 거의 모든 거를 다 망라하는 강의거든요.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만 잘 따라오셔도 다른 공부 특별히 많이 더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많거든요. 8월 달에도 네, 웅달 대표님은 사업과 투자를 너무 잘 융합하셨고 그리고 좀 뼈 때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뼈 맞는 시간을 좀 가감 없이 정말 솔직하게 부드럽게 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웅달님 강의를 들으면은 무언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네. 정말 또 기대되는 강의예요. 8월 달에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식 쪽은 AI가 난리잖아요. AI. 요즘에 저 이효석 대표님 컨텐츠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와, 저보다 더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대단하십니다. 컨텐츠도 되게 많이 만드시고 또 저는 양은 많이 하지만 사실 뭐 질이 엄청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좀 그러긴 좀 부끄러운데 이호석 대표님은 양도 많은데 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인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하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면 네, 제가 또 언제 이호석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의응답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래동 공부 오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신데 비트코인 투자로 네, 부를 많이 이루셨죠. 네, 호필님도 오십니다. 원래 이분은 공기업 다니시는 직장인이세요. 직장인. 네, 지금도 직장 다니고 계십니다. 직장인 분들이 가장 좀 좋아하는 강의죠. 가장 현실적인 강의고 보통 다른 분들은 사업이랑 같이 하니까 네, 현금이 원래 많아서 잘 됐을 수 있잖아요. 근데 호필님은 직장인으로 정말 조금씩 늘 모아가지고 그걸로 힘들게 처음에 1억 모아서 투자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했는데 정말 눈물 나는
투자 끝에 네, 지금 좀 성취를 많이 이루셨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빗 대표님이 또 독서 모임과 자기계발 쪽 이끌어 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부동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남이사님은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많이 제시해 주시죠. 예, 지난달에 보너스 특강으로 남이사님이 나와서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예, 강의 자체도 너무 재밌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끝났거든요. 네, 그 후속편이 이제 9월 달에 남이사님이 강의를 해주십니다. 남이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현금이 현재 얼마든 상관이 없다. 네,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비법을 알려주신다니까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